네, 기후변화는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죠. 특히 기후변화는 후손들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는 제6차 종합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정보를 각 나라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쫓아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지구는 점차 죽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산림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탄소를 흡입할 수 있는 온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는 5일이 식목일입니다. 청명인데요. 오늘 이슈판에서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오덕실 소장과 함께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오덕실 소장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주에서 올라오셨죠? 네. 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덕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 하면은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연구소다 보니까 다소 딱딱하고 생소하기도 들립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또 지금 기후변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산림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라남도 도립 소속 연구기관입니다. 과거에는 헐벗은 산을 푸르게 녹화하기 위한 양묘 연구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네. 지금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숲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면서 인간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심신 치유의 장으로서의 활용해 나가는 산림 복지 서비스 연구들을 수행하고 네.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또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해 역사 100주년을 맞이셨더라고요. 1922년 광주 임동에서 태동한 이래 지난 100년 동안 농도인 전라남도의 또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오셨는데 방송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100년의 역사를 모두 되짚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1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연구소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요. 목화 재배를 시작으로 예. 저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태동인 임원 묘포장이 1922년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1934년에 쌍촌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1937년에 임업 시험장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일심방직 어떤 우리 방직 산업이 예. 전남도의 어떤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더 넓은 묘포지가 있는 나주시 삼포면에 1975년에 예.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주로 옮긴 지도 이제 벌써 48년이 되었더라고요. 거의 반세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예. 과거 1950년, 60년대를 겪으면서 산은 되게 헐벗고 또 나무가 없었잖아요. 어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예. 산을 많이 불도냈었고요. 또한 연료림으로 산림이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 당시에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국토 녹화를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연구소는 양묘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빨리 자라는 나무 그리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를 선발 보급해야 했었고요. 네. 또한 이후 산림 녹화가 성공하면서는 연구의 방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숲하면은 우리가 쉬어가는 곳, 그럼요. 또 치유하는 곳, 그럼요. 힐링하는 예. 곳 그런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연구소도 치유의 숲, 빛가람 치유의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고품질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림 자원에서 나오는 이제 숲이 푸르게 녹화되었잖아요. 예. 이렇게 숲은 훌륭한 또 산림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기능성 물질을 식용, 약용,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 바이오 산업화 연구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지향하는 4대 전략을 봤더니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미래의 산림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활성화, 그리고 전남 지역에 있는 비교 우위 산림자원을 융복합해서 장기 전략형 R&D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던데, 이를 좀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 그리고 연구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너무 거창하게 실은 게 저희들이 뭐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해 왔었는데 이제 네.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면 예. 또 이야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더 그렇죠. 쉽게 표현할 건데요. 미래 임업은 산림청의 정책 방향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되는 보물산을 만들자라고 지금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지 환경, 지리적 조건에 맞는 그러한 수종들을 발굴해서 보급하고 예. 또 그걸 자원하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조림이 편백이 아주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주요 조림 수종인 편백 등 국산 목재 이용률 높이는 연구, 그리고 임업인 신소득 품목 육성을 위해서 경제 임업을 실현하는 연구, 그리고 숲을 통한 산림 치유 등 산림 복지 서비스 활성화로 사회 임업을 확대하는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우리 지역 비교의 자원이 난대, 상록, 화력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식용, 약용 등 바이오 소재를 탐색하고 기능성 물질을 밝혀내는 산림 바이오 산업화 연구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단지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건립이 되면 산림 바이오 핵심 공급 플랫폼이 연구소 내에 구축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또 중앙 정부와의 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업비도 확보를 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또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단지가 들어서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보존도 4대 전략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꼽으셨던데, 요즘 화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기후 변화가 참 무서운 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가깝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최근에 건조한 날씨로 대규모 산불이 뭐 며칠 동안 어제도 뭐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있고요. 좀 난립니다. 네. 지금. 예. 그리고 뭐 지진, 가뭄, 그리고 또 뭐 꿀벌의 집단 폐사, 예.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의 삶을 또 위협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봄꽃들이 동시에 개화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개화지도라 그래가지고 예. 남부 쪽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약 10일 이후에 경기도 또 서울권에서 피기 시작하는데, 남쪽에서부터 쭉 천천히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벚꽃 구경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올해는 동시에 피어가지고요. 지금 이번 주가 지나면 중국 어디서도 벚꽃이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연구소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2010년도부터는 난대 수종 등 95개 수종, 또 145개체를 대상으로 꽃피는 시기, 그리고 개업하는 시기, 낙엽이 지는 시기, 열매 등 생물 계절 변화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2010년에 비해서 약 10일 정도가 개화 시기가 당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열매가 열리는 예. 시기는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생장하는 시기가 길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2012년부터는 매년 산림자원 탐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그 산림 분류 그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지역 내 희귀식물, 특산식물 같은 중요한 자생자원이 우리 지역 내에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생육도는 보존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 지역의 천연기념물과 도기념물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어떤 수목류를 대상으로 후계목을 육성해서 관리하는 그런 연구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돌발적인 산림 병해충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다양한 임업 시험 연구를 통해서도 꽤 많은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꽃송이 버섯 인공재배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면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으로도 좀 연결시키고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그 밖에 좀 몇 가지 성과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이제 일단 연구 성과를 거기서 결과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 저희가 가진 연구 성과는 반드시 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 지적 소유권을 전람도로 확보를 하고 예. 그렇게 확보된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임업인이라든지 산업재 기술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허가 약 71개 특허를 보유하고 굉장히 있고요. 많군요. 45개 기술이 이 중에서 기술전 예.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가 연구했던 꽃송이버섯 그 연구 사례인데요. 국내에는 없었던 꽃송이버섯 그 재배 기술을 일본에서 그 전에는 도입해서 그 로열티를 주고 일부 했었고요. 예. 또 국내에서 환자들이 많이 먹는 그 항암 식품처럼 꽃송이버섯을 먹는데 이 버섯이 다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그렇군요. 제조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 영상에 떠 있는 네. 저 네, 화면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시면 사진 네. 자료까지 저희가 오늘 풍부하게 준비했으니까 이해에 네.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버섯은 제가 예. 실험하면서 그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요. 예. 꽃송이 버섯이 저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버섯이에요. 수국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뭐 커리플라워 모시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버섯을 인공 재배, 실용 재배 제가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 국내 보급을 통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버섯 생산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버섯을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예. 많은 업체들이 많은 양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예. 그런 귀한 버섯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과 이어지는. 네. 예. 이외에도 지금 찬바늘 버섯이라고 있는데요. 찬바늘 버섯은 거의 뭐 세계적인 온천 기술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어요. 예. 모든 논문도 저희가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더 귀하고 더 좋은 버섯인데 예. 인공 재배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봤더니 식품 소재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식약처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뭐 그 독성 평가라든지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돈을 들여서 R&D 연구를 예. 통해서 식품 소재 등재를 완료하였고요. 지금 도내 업체랑 지금 제품화 연구에 예.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예. 또 트러플이라고 있거든요. 트러플 서양 송로버섯이라고 하죠. 개가 찾는 버섯인데 예. 최근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R&D 연구를 통해서 국내에도 트러플이 많은 종이 지금 그 서식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세계 신종의 트러플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인공 접종묘를 생산을 통해서 가소온식 트러플 재배를 앞두고 지금 연구를 막바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는 이른바 치유의 숲을 한 번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는 치유의 숲 프로그램 그리고 치유센터가 굉장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곳 어떤 곳인지요? 치유의 숲 하면 다들 궁금해하시고 관심도 예. 많으시죠. 치유의 숲은 포괄적으로 치유센터가 있는 모든 그거 포함해서 그렇군요. 치유의 숲이라고 예. 그러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보니까. 네, 50헥타입니다. 예. 연구소 내에는 이제 이름이 빛가람 치유숲으로 등록된 치유의 숲이 있는데요. 그 안에 치유센터가 있고요. 치유센터는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미리 가서 차도 마시면서 서로 건강 상태를 예.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또 실내에서 또 명상이라든지 또 그 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에 있는 빛가람 치유숲은 2019년에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7종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또 청소년 맞춤형, 직장인 맞춤형, 또 가족 맞춤형, 예. 임산부, 또 노인층, 장애인, 또 치매 환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고 치유 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저희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국립나주병원 그리고 나주시 보건소와 연계해가지고요 공동 연구를 하면서 산림 치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근무하는 직장인들 예. 그리고 나주시 보건소 연계되어 있는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산림 치유팜을 운영하고 예. 또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치유 효과를 제가 직접 기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했는데 예. 굉장히 개선 개선 효과가 전 있군요. 후가 예.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우울감 반드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예. 스트레스 지수 또한 굉장히 그 개선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용료는 개인당 10,000원입니다. 보통
한 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룹당 10명 내지 15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고요. 반드시 오시기 전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예. 하시면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사전에 좀 신청을 예. 받아서 네, 좋습니다. 운영하고 계시군요. 자, 보니까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참 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말 그대로 나무를 돌보는 병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혹여 이 시설을 좀 이용하고 싶은 도민들,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팁 좀 주십시오. 네, 최근에 나무의사 제도가 생기면서 의사 하니까 굉장히 또 면허증, 자격증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이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소에도 공립나무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나무사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나무병원과는 역할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민간 영역에 나무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나무병원에서는 수목의 진단 그리고 처방, 치료 우리 병원에 가듯이 똑같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공립나무병원에서는 민간 나무병원과 상충되지 않게 더 큰 영역에서 생활권 수목 피해 발생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집단으로 돌발 병해충이 발생한다든지 예. 그런 문제들 그리고 특정 병해충에 대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농약 등록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전화로 문의를 하면 충분하게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무병원을 이용하려면요? 그렇죠. 예. 이처럼 민간 나무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립나무병원에서는 네. 민원인을 직접 처방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이제 불편한 부분들은 직접 아하, 전화라든지 예. 출장을 조언을 통해서 해주시는군요. 무료로 서비스를 예. 해주고 있고요. 또 전화로 문의하시면 방제 요령이라든지 또 예. 진단이라든지 뭐 근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공립나무병원에서도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댁에서도 나무를 또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 숲 교육 그리고 숲 해설 프로그램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꽤 많은 좀 방문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의도 많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그 유아숲 프로그램은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요. 참여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한 유치원이라든지 한 개 기관에다만 저희가 특혜를 주지는 않고 있고요. 매년 어떤 평가 항목에 따라서 가점을 주면서 새로운 어떤 유치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협약을 했는데 대상 기관을 선발해서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연구소에 오면 수업은 저희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유아숲 지도사가 직접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안전지도라든지 보조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숲해설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주말에도 상주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예약이 필수지만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숲해설 프로그램에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그 나무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숲해설가 선생님들이 계절별로 다르거든요. 전해지기 때문에 연구소를 여러 번 오신 분들도 숲해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숲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직원은 몇 분 정도 계시는지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꽤 많은 직원이 있어야 될 텐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규 직원은 뭐 한 2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직을 포함하면 한 뭐 40여 명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또 많이 내려오면서 정주 여건이 점차 바뀌고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이 공간이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참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주말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매주 평균 몇 분 정도의 관광객이 좀 찾고 있는지 뭐 좀 통계 수치가 나온 게 있는지요?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수치가 급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입소문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뭐 그 사진 찍는 명소로 소문이 예.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예. 입소문이 많은 것 같고요.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코로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8만 명이 다녀갔고요. 주말에는 아. 평균적으로 2, 3천 명이 예. 그 범위 내에서 늘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시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나주시와 또 함께 우리 연구소가 머리를 맞대서 주말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로컬푸드 판매 부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꽤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해서 예. 또 나주시에서 제안해서 하게 된 프로그램인데 혹시라도 연구소에 뭐 그냥 오신 분들이 또 잡상인 같은 느낌을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오히려 이곳에 오셔갖고 다 그냥 숲을 둘러보고 나오시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나주 지역민들이 생산한 제품이잖아요. 네. 농산물, 꽃, 또 가공품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다 이렇게 손에다 하나씩 구매해서 가는 그런 정겨움이 그렇군요. 느껴집니다. 예. 자, 정말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는 5일이 식목일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최근에 우리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해남에서 식목 행사를 가지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날 식목 행사에서 심으신 나무가 불가시나무, 북가시나무를 심으셨다라고요? 네.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지금의 화두는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구가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구가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하는 일들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이 북가시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탄소 중립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우리 그 15대 조림 수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종이에요. 예, 예. 그래서 1헥타르 북가시나무 숲은 약 7.89톤 이산화탄소 톤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는 그 자동차 3.3대가 배출하는 어떤 배출가스 탄소를 예.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옛날부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나무인데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온 나무예요. 예.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세서 가시나무 숯으로 예. 이용이 되고 있었고 땔감은 물론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우수영에서 진을 쳤잖아요. 예. 그때 반드시 가시나무 숯을 만들어서 격월 단위로 공납을 하라라는 예.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화력이 좋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데 쇠를 달궈서 무기를 만드는 데 썼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잎과 열매는 주름 개선이라든지 미백, 또 인지 능력 개선이라든지 굉장히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예. 정말 그런 또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올해 산림청이 주관한 연구개발 연구 공모에서 세계과제가 이제 신규로 선정이 돼서 1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서 보니까 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과제를 또 수주를 하셨더라고요. 이 같은 성과를 거둔 원동력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직원들의 의욕과 열정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팁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그냥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정책 방향에 맞게 사전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어떤 다른 R&D 연구 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공모 과제를 많이 수주를 하게 됐는데요. 예.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고요. 먼저 꼼꼼한 선행 연구를 하면서 신규 과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과 또 어떤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연구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화를 고민하면서 신규 과제에 참여하는 그런 코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자, 소장님께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30년 넘게 전라남도에서 산림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독보적인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현장에서 산림을 연구하고 관찰하시는 입장에서 소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기후 변화가 30년 전과 지금의 모습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피부에 느끼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작년에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학교에서 임학을 전공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대나무가 꽃을 피면 대나무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문헌에서 봤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대나무 꽃 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벽오동 나무 꽃을 먹고 벽오동 나무에서 봉황새가 둥지를 틀고 예. 대나무 개화하면 그걸 먹고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담양에 대나무가 많은데요. 예. 대나무가 굉장히 집단으로 지금 죽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서 집단을 고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학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주변에서 가까이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올해는 봄꽃들이 동시에 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예년에는 봄꽃은 매화, 개나리, 또 진달래, 벚꽃 뭐 이런 순서로 피어났는데 예. 그리고 남부 쪽에서부터 점차 중부 지역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순차적으로 피어났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동시에 피어났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뭐 어떤 커다란 위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만큼 기후 변화의 속도가 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으로 지구 환경 변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한 조언,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민과 청취자분들께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썼던 문명의 이기라든지 어떤 생활용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편하지만 지구는 아파하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가급적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길을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에 좀 걷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은 나무 심기 좋은 식목일 주간입니다. 예, 그럼요. 따라서 집 근처 화단이나 또 그 유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꼭 내나무 한 그루씩, 나무 한 그루씩 심어보는 것도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생활 속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완연한 봄이거든요. 따라서 봄은 꽃과 나무가 긴 잠에서 깨어나 어떤 푸른 잎과 가지를 뻗는 어떤 활기찬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꽃과 나무처럼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5086번께서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구소라니 정말 뿌리 깊은 연구소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저는 광주 근교로 놀러 갈 때면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를 자주 찾는데 연구소의 수장을 맡고 계신 소장님을 방송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장문의 문자 주셨고, 2461번님께서는 치유의 숲에 꼭 가봐야겠네요. 나주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군요 라는 또 응원의 문자, 격려의 문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소장이신 오덕실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